갑작스럽게 장래가 났다는 경황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몇 가지 정도는 좀 결정을 하고 상조회사나 아니면 또는 장래를 도와드리는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상조회사의 도움 없이 장례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혹시 추천하시는 어떤 그 관이나 매장할 때는 어떤 게 좀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안녕하세요. 바른장례 진행자 서연입니다. 오늘도 바른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주변에서 갑자기 장례가 났을 때 상조회사랑 이제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무엇을 좀 먼저 알면 좋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좀 다뤘는데 장례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가족분들이 좀 상의해야 될 거 PD님하고 그때 한번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는 가능하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 예. 혹은 좀 실례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준비를 안 하다가 장례가 딱 맞았을 때 그때는 사실은 더 준비하면 좋겠지만 준비하는 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상조회사에 연락하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그 날 그렇죠. 자체는. 그래서 뭔가를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장례 준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장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서 상조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준비를 어떤 절차를 이제 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이 장례가 났다. 갑작스럽게 장례가 났다는 경황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몇 가지 정도는 좀 결정을 하고 상조회사나 아니면 또는 장례를 도와드리는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급하게 장례가 나면 상조회사를 알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상조회사의 도움 없이 장례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가능해요. 상조회사의 그럼요. 도움을 안 받고 장례가? 네. 왜 어려울 것 그러냐면 같아요. 지금 상조 회사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상조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장례를 도와드리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장례식장에 모든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예. 요즘엔 당연히 상조회사를 연락할 것 같은데 예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좀 했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돌아가셔가지고 임종을 하시고 상조 회사랑 사전에 안내를 받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조 회사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조 회사를 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결정이 안 된 분들은 제일 먼저는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예. 지금도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비율이 어디가 좀 더 많아요 지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한 80%는 장례식장에서 하고 20% 정도가 이제 상조 회사를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현재로 보면 물론 정확한 집계는 통계를 봐야겠지만 자료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지역마다 장례식장마다 좀 틀리겠죠. 근데 만약에 10건의 장례가 있다 그러면 8건은 상조회사를 이용을 하고요. 2건 정도를 장례식장의 일반 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뀌었네 반대로.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상조회사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상조회사를 왜 써? 그냥 장례식장에 하면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였다가 요즘은 어느 상조 쓸까? 왜 그러냐면 맞아요. 자녀들이 A 상조도 가입돼 있고 B 상조도 돼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뭐 일회용품하고 도우미 인력 지원을 해주는 복지 서비스로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의견들을 A 상조 써야지 B 상조 써야지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조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상조를 쓰면 편하다는 인식들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상조회사의 퍼센트가 높아진 거를 보면 그만큼 상조회사의 장점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상조회사의 장점과 또 장례식장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례 회사를 도와드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그 대표님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상조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으시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숨길 수 없는 거니까. 네네. 네, 이제 상조회사를 이용하시면 일단은 좋은 게 장례 지도사 한 명이 첫날서부터 이제 장제 안내할 때까지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장제 안치하실 때까지 계속 동행을 해요. 물론 밤에는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고 나오겠죠.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첫날 빈소를 준비할 때 손님들이 오시는 거에 대한 접객 그 도우미의 숫자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음식들을 어떤 거 좀 시켜야 될지 뭐 재단 장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조언을 해드리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지를 뭐 화장을 한다 그러면 화장장을 가서도 물론 이제 버스나 이제 기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지만 세밀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면을 다 빼고 이제 많이들 지금 보시는 거는 편하다라는 인식들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가족분들이 이제 주변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조회사를 한번 쓰니까 편한 거예요. 아, 그러면 다음에 또 주변에 장례가 나면 상조회사를 또 써야지. 이런 인식들이 된 거고, 장례식장을 써야 되는 건 저는 요즘 이제 그 해외에 계시던 분들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무빈소 장례 한번 말씀했었잖아요. 네, 저희 한번 채비 소개해 주신 적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채비 시설을 이용 안 하고 A라는 장례식장에서 무빈소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상조회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조회사는 이제 정해져 가입되어 있는 금액의 상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패키지로 이게 이제 다 나오고 추가되는 것만 이제 오버되는 것만 이제 차지를 내고서 하는데 무빈소 같은 경우는 빼고 뭐하고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예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무빈소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무빈소로 만약에 이제 그 부고를 안 하고 가족분들끼리 한다 아니면 가족분들만 빈소를 쓰더라도 가족분들만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굳이 상조회사를 안 쓰셔도 크게 비용적인 부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뭐 그 정도만 하면은 그냥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듣고 나니까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상조회사가 장점이 많아서 상조회사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동네에서 장례가 일어나면 어르신들이 장례를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유가족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상주가 장례식에 대한 경험이 적으니까 한 명의 도우미가 필요해서 그 전체를 쭉 진행해 주시는 도우미가 있는 게 시대적으로 그렇죠. 대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도우미가 옆에 있는 게 지금 시대에는 장점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종교별로 틀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종교별로 다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뭐 초제 지내고 뭐 둘째 날 뭐 성목제 지내고 셋째 날 뭐 발인하기 전에 발인 뭐 어째 지내고 막 이러고 여러 가지 이 제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절차를 저도 모르지만 그죠. 몰라요. 상조가 알기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친척분들이 옛날에는 집안에 꼭 한 분이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디 앉아 있냐,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러고 맞아. 그런 분들 한두 분씩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밤에 되면 술 취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기지도 않지만 나서는 것도 싫어한 거예요, 요즘.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찾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 갔는데 기독교 장례였거든요. 목사님이 오셨을 때 뭐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례 지도사가 없을 때에는 분주한 거예요. 상주도 이 경험이 없으니까
자, 여기 앉으시고, 유가족 어디 앉으시고, 목사님 어떻게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가 있는데, 장례지도서가 있는 장례식장은 그분이 와서 지금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시고, 목사님 위치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정리해 주시니까 뭔가 안정됐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면으로는 장점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빈소나 우리가 뭔가 장례식을 이렇게 차리고 싶을 때는 장례식장 이용하는 것도 장점이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무빈소를 상조회사에?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 와서 무빈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무빈소 하실 경우에는 굳이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아니다. 내가 그 뭐 출장 나오는 장례지도사 비용을 줄 테니 그렇게 좀 해줘라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조회사에 연락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상조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미리 저희가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셨으니까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다음에 그냥 전화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네. 전화하는 것보다 뭐라도 좀 미리 준비하고 전화하는 이제 게 아마 이제 전화를 하시면 네.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상조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돌아가셨냐, 돌아가신 사유가 뭐냐,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장례식장을 빈소를 어느 장례식장으로 하실 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그냥 추천해 주세요. 그럼 또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가족분들이 오시기 편하고 좋은 객들이 오시기 편한 데니까 가급적 추천은 받되 결정은 우리 유가족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빈소를? 예. 빈소를 정해야 되고 어디가 1순위, 어디가 왜 그냥 빈소 사정을 모르잖아요.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의논을.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종교를 주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제가 저번 영상 찍으면서 예. 뭐 종교를 굳이라고 했는데 그때 영상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가족 입장에서는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종교인이 오셨는데 예의가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빈소를 정하고 종교를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없지 않나요? 장법을 정해야죠. 아, 뭐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장법을 정해야 화장을 하신다 하시면 뭐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이면 그렇겠지만은 화장 예약도 해야 되고. 저는 생각에 네. 장법이나 이런 거는 천천히 정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 예약을 일단은 이제 순서에 맞춰서 내가 3일장을 한다, 4일장을 한다 그랬을 때 화장장 시간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하시면 좋으니 일단은 장법을 의논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주한 경우,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분주한 경우에는 일단 화장 예약부터 했다가 매장하더라도 취소를 하더라도 일단은 장지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무조건 화장 예약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뭐 장지 같은 게 결정이 안 됐으면 장례식장 가셔도 이제 의논을 하셔도 되지만 이제 그런 장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 동선에 맞춰서 화장장도 가기 용이한 대로 잡는 거죠. 요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예. 제가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 요셉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거든요. 저희는 장지와 이런 게 좀 빨리 결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동선을 너무 잘 짜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화장에서 봉안당 안치까지 끝나는데 오전 10시에 끝났나? 그게 중간에 기다리는 게 되게 지치거든요. 마지막 맞아요. 이 장례 마지막 셋째 날에 화장장 가서 기다리고 또 이동하고 이게 되게 힘든데 오전 10시에 끝나니까 모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끝났을 때 가족들이. 근데 화장장에서 막 2-3시간 기다리고 맞아요. 이동하는 거 몇 시간 걸리고 하면 너무 힘든데 그날 마지막 날 되게 그래도 오늘 덜 힘들었다라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좀 결정되면은 예약도 그렇죠. 빠른 시간에 되고 그때 화장을 진짜 빨리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화장장도 이제 제가 아까 왜 빨리 해야 되냐면은 오전 중이 대부분 오전에 하고 싶어 하시죠. 오후에 하고 싶은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빠지면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이제 그 오전 시간이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 넘어가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단은 장법이 결정 안 됐더라도
화장 예약은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상조회사와 논의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식장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안치를 하고 뭐 하고 이제 그 장례 지도사 분께서 오시고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는 상조회사를 쓰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 담당하신 분하고 의논을 할 때는 화장이다, 매장이다에 적합한 용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용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뭐 관하고 수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장을 한다 그러면은 또 매장에 적합한 수의가 좋고 관도 이제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런데 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그래도 그냥 보편적인 게 좋거든요. 근데 관을 그냥 화장으로 할 때는 3cm 이하. 근데 화장으로 할 때도 비싼 관을 사기도 하시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3cm가 넘으면 화장장에서 안 받아요. 아, 근데도 늦게 타서. 근데도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화장장에서 화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 그러니까는 4.5cm나 6cm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6cm짜리를 갖다가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장을 해야 되는데 이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새로운 관에다가 모시든지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쪽 분들이 그냥 해달라 그래서 제가 화장장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6cm짜리 지방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 같으면 안 되는데 6cm짜리를 태웠는데요. 다른 분은 일반적으로 관이 들어가도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거든요. 2시간 20분 걸렸어요. 아, 그러면은 화장을 하실 거면 네. 도리어 너무 두꺼운 관이 안 좋거나 쓸모가 없을 수도 아니, 있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시장에서도 그렇고 저기 상조회사에서도 그렇고 3cm 이하짜리를 다 권합니다. 그리고 상조회사에서는 이 정해진 상품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장례시장에서 관을 가지고 이제 뭐 6cm짜리를 하실 수도 없지만 때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조회사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회원들 중에 유가족분들 중에 평상시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찾아오지도 못하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돈 버느라고 혹은 제가 느낀 건 임종을 못 지킨 경우. 그렇죠. 그때는 너무 또 죄송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불효자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면 아버님한테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수의를 갖다가 화장을 하는데 제일 좋은 수의를 갖고 오라 그러고 몇백만 원짜리 수의를 갖고 오라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편하시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화장하는 건 예.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을 할 건데 좀 좋은 수의를 해드린다 그러면 뭐 얘기해서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마음적인 거 그렇게 하시고 혹시 마음이 너무 이제 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건이 되신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거를 말리거나 그러지 못지만 이 장례 중에는 판단력이 아무래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그런 거는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협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예. 혹시 추천하시는 어떤 그 관이나 매장할 때는 어떤 게 좀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상조회사를 운영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장을 하더라도 관을 좀 비싸지 않은 걸 쓰는 게 원가의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그거는요. 근데 이제 보통 매장용 관 같은 경우에는 4.5cm 정도 써요. 오동나무 뭐 4.5cm 정도. 근데 그 정도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관을 좀 두꺼운 걸 더 쓰길 원하시는 분들, 뭐 향나무라든지 솔선관이라든지 이렇게 쓰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이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장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매장할 때도 탈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대표님 그때 부모님이셨나요? 아버지셨나요? 아버님이요. 네. 아버님을 탈관, 그러니까 관 없이 매장하는 예. 걸 하셨다고 물론 하시네요. 이제 그 장지까지는 모시고 갈 때는 이제 3cm 이하의 그 관으로 모시고 거기서 고인만 모셔가지고 이제 그 탈관하는 경우도 있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석관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안에다 흙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꽉 채우는 경우 반만 채우는 경우 다 있고 어떤 데는
석관을 뭐 회다지를 만들어 놓고 관채 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거는 틀리지만 가장 좋은 건 탈관해가지고 흙으로 빨리 육탈이 되게끔 해서 흙으로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거. 그게 좋고 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관에 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두꺼워서. 네, 너무 두꺼운 것보다 옛날에 그 오칠 같은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아, 칠을 해서. 근데 지금은 다 대부분 관이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스칠을 해가지고 이게 빠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아.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네, 물을 꽉 차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고인분이 그 개장을 했는데, 파묘를 했는데, 고인분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떤 영상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막 보여주시더라고. 그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하시는 거는 매장으로 할 땐 탈관을 하는 게 좀 이렇게. 탈관하는 게 좋은데, 그걸 권해드리는데, 제일 좋은 건 가족분들이 마음이 어떠냐. 가족분들이 마음이 편한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장례식장이든 상조회사든 장례를 도와주는 회사든 그분들이 정해진 거는 말씀을 하되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갑작스러운 장례가 났을 때 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정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바른 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